자, 그러면 이제 132페이지 나도록 해봅시다. 130페이지. 자, 132페이지 보면, 자, 이제 뭐냐, 건축법의 적용, 뭘 갖다 나가는 거죠? 범위,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건축법이란 자체가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개발이란 말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축법 자체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선 용도 지역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용도 지역. 그럼 용도 지역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나누지 않습니까? 도, 관, 농, 자.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 중에 개발이 어디입니까? 개발은 도시지역의 개발이죠. 그죠? 그럼 도시지역은 이 건축법 자체가 전면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적용받나? 전면. 그러니까 용도지역, 도시지역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도시지역 밖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은 개발보다는 뭐가 먼저죠? 보전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전인데 여기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개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여기는 개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개발이 있는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 되느냐? 여기는 반드시 이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뭐래서 개발할 때 잘하자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는 전면적인 말.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또 무슨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전면적 받는단 말입니다. 농림지역도 무슨 구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전면적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자 우리가 개발됐다 그러면 어디냐면 동이나 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소재는 개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위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동과 읍인데 섬의 경우는 반드시 인구가 500인 이상이면 전면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면 적용. 자, 그럼 시험지 할 때 조심할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럼 계획관리지역 도시역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더라도 가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안 들어가게 되면요 전면 적용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알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형면이다, 면소재지다. 근데 여기 면소재지인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면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 외의 경우는 전면이 아니라 일부를 적용받아요. 일부 적용받는다. 그럼 일부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는 그 중에 반대로 하면 배제 조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제 조항. 그래서 배제 조항인데 이 배제 조항이 바로 뭐냐? 대도는 건방 대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우리가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도로가 있어요. 도로는 4m 이상이고 여기 접하는 게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이걸 우리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도시지역에는 이걸 접해줘야만 건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알겠죠? 근데 도시역 아닌 자 이런 곳은 오지 아닙니까? 오지 가서 도로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도로의 지정 폐지도 필요 없고 도로의 지정 폐지가 없으니까 뭐도 필요 없어요? 건축선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여기 방화지군의 건축 제한이란 말인데 도시역 밖은 원칙적으로 건폐율이 20입니다. 최대도 60이야. 불 붙으면 이웃집에 불 붙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화지군의 건축 제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대지분할 제한이란 말은 개발할 때 잘게 쪼개서 짜투리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역 밖은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분할 제한 적용받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또 한참 혼동된단 말이에요. 자, 뭐라 하냐?
도시 지역이 아니다. 도시 지역이 아니고 또 동과 읍이 아니다. 그렇죠? 또 여기다가 그럼 뭘 찾아봐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냐 아니냐 찾아야 되겠죠. 이제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냐 아니냐 찾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건축법 자체가 전면 적용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적용받지 않는 것은 그럼 여기는 요것이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들에도 적용받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를 나오면 또 안 가르쳤다 소리 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대한민국 어디나 다 적용받는 거예요. 뭐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러면 건폐율이 있겠고 용적률이 있잖아요.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 따지면 간접적으로 높이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이 승수잖아요. 그런데 자 이것조차도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뭐가 있을까? 철수는 고문간. 알겠죠? 이것조차 안 받는 애가 있을 수 있다면 이것조차. 그러면 누구라 했어요? 철수는 누구다? 고문간이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나오면 갑자기 요만 가지고 못 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건축법 적용을 완화시켜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완화시켜달라고 할 수 있냐면 가서 건축 관계자가 가서 시도사, 시장군수한테 요청하면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자, 여기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면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야. 그 어떤 곳에 보면 아파트와 연립의 높이가 똑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연립은요, 되게 외장재를 되게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거 이런 걸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샌드위치 판넬을 지면 철골 구조로 했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뜯어서 리모델링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냐? 가서 높이를 1.2배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 일조 높이를 100분의 120이니까 1.2배 올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건축법이 더 있기 때문에 탑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1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자, 우리가, 민법에 보면, 민법 240조부터 그러면 상린관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과 건축법인데 둘 간의 관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린관계를 갖다 규정한다면 여기가 원칙은 원칙이지만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상린관계를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기가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죠? 경계선이 있으면 건축물을 같은 거 짓는다는 민법상을 보면 반 메다 띄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메다 띄우도록 돼 있어요? 반 메다. 그러면 반 미터씩 띄우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반 미터씩. 자, 반 미터씩 띄우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결국 따지면 50cm, 각각 50cm 안에 질 수도 있어요, 우리 건축법에는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서로 짓겠다 그러면 요게 벽이다 그러면 이 벽을 뭐라 하면 우리는 맞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벽? 맞벽. 맞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여기를 갖다 두 가지 벽을 이렇게 질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합벽이라고 그래요. 합벽. 맞벽과 합벽은 다르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건축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터파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민법 244조 1항 터파기 이웃대지 경계에서 터파려면 일정 거리 띄워둘 때 있지 않습니까? 2m 띄워둘 때 있는데 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민법이라면 띄우라면 우리 여기는 흙막이 공사를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붕괴, 안전사고 위험이 없으면 할 수 있겠고 하려면 가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걸 짓겠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가축 제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어긋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축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축을 먹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축사를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오폐수 처리 먼저 해결돼야 축사를 짓습니다. 오폐수 처리가 먼저. 그럼 따지면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화조가 먼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 질 때는 정화조 먼저가 아니라 건축 허가 받으면 정화조 용량까지 다 되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하수 처리가 보다도 뭐가 더 먼저다?
건축법에 먼저다 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질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증축할 때는 정화조 용량이 맞아야 용도 변경이나 증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축할 때는 개인 하수보다 뭐가 더 먼저다? 건축법이 먼저다. 그러나 이제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러면 증축할 때는 정화조가 부족하면 못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대두되어 있다는 게 관계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용어정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법이란 건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때문에 규제되어 있고 그 규제를 갖다 풀어주는 게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건축 허가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절차? 건축 허가 절차. 그래서 개요가 133페이지 그 개요가 있잖아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건축 허가 전에 뭐가 작년에 시험 나왔죠? 사전 입지 규모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참 좋은 제도죠, 이거. 사전 입지 규모 결정 신청.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 내가 갖고 있는 곳에 여기가 소유권이 확보됐다면 뭐 확보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대상만 할 거면 허가 대상만 가서 여기에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자,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허가권자한테 나 여기 이것에 대해서 건축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려될 사항이 뭡니까? 알겠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산지다 아니면 농지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자체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주면. 그러면 산지를 전용하든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농지는 결국 농지 전용하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원래 정확하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지 전용은. 산지 전용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산림청장한테 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 부서한테 미리 뭐 해야 되겠어요? 협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 그러면 협의는 15일 내 처리해 주도록 돼 있어요. 며칠 내? 15일 내. 그러면 얘가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와 더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교통 영향 평가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서를 갖다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그럼 신청해주면 허가권자는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환경부 장관도 있고 지방의 환경관수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협의. 그래서 협의를 해서 협의 처리를 며칠 내에 해준다 그랬어 아까? 15일 내에. 그러면 얘가 신청했으면 허가권자가 여기 신청한 사람한테 여기 있는 소유자한테 가서 오케이 해주면 4가지가 의지되는 거예요. 4가지가. 자, 산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전용. 농지를 전용.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천이 있으면 하천을 전용한다면 큰일 나요. 하천을 다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천은 국가가 하천을 점용한다는 얘기는 교량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교량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천 점용. 그러면 이 사전 입지 결정에서 그 통지 효력은 자 2년이 유효한데 2년 내 작년도 시험 문제죠. 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 제가 착공 그러면 틀린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작년 그대로 시험 문제 났잖아요. 그렇죠? 착공이 아니라 뭐를 신청한다?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건축 허가 받을 때, 자, 보세요.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냐면, 자, 비교를 해줄게요. 어차피 우리는, 가져가니까. 여기 보면 대지 소유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두 군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제일 먼저 어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주택법. 작년으로는 이 건축법에 대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주택법이 나왔고, 그러면 작년도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건축법에서 소유권 확보라는 것 자체는 다 되지만 법에는 처음 언급된 거예요. 작년에 나왔는데, 자, 그럼 여기나 여기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대지 소유권을. 근데 만약에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여기는 5가지 경우 있고, 여기는 확보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 요 확보되지 아니어도 되는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갖다 해놓고 옳은 것끼리 묶어진 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거기다가 공동주택은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거. 그럼 자 보세요. 자, 제가 친구 땅을 갖다가 빌려서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집 지어서 그리고 나는 개인 집지라는 거지, 내가 친구 땅에다 집 져가지고 공동주택 져가지고 분양하라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게 시험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분양 목적으로다가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오히려 걔는 이쪽보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와요? 주택법 쪽으로 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도 그게 시험 첫 번째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건축이란 말을 갖다 건축하든 리모델링도 허가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 명이 있다면 공유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공유 지분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지분권도 있지만 면적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80%를 얻도록 돼 있어요. 몇 퍼센트 얻는다? 80% 이상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해준다? 건축 허가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80%지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착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확보하려는데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뭐 해야 되겠죠? 여기 시험 문제잖아요. 나중에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 오케이, 매도 청구. 자, 여기도 주택법에 두면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는데 80%까지 없고 단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빼놓고 나서는요 주택조합이 한다면 95%까지 얻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몇 퍼센트까지만? 80%.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 자, 그럼 우리 매도 청구, 그러니까 봐요. 건축법, 주택법면 매도 청구 있어요? 앞에서 배운 적도 있어요? 분명히 배웠죠? 언제 배웠어요? 농지법에 배워, 매도 청구를. 농지법은 매수 청구. 매도 청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주택법이 아니라 정비법에서. 그래서 정비법에서 뭐 때문에 배웠냐면요,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서 동의 얻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동의 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은 것 중에 상가가 있었잖아요. 상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할 청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있는 매도 청구가 거긴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매도 청구하면 미리 3개월 이상 시가로서 꼬신다고 썼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거기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어떻게 됐어요? 자, 가서 너 명확히 해달라고, 확답해달라고 서면으로서 촉구를 하는 거예요. 며칠?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나서 며칠? 아니에요. 30일 내에 가서 서면으로서 촉구를 하고, 확답은 2개월 내에 확답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2개월 내에 확답이 없다면 어떻게 된 거다? 거절의 의미로 본다. 그래서 무슨 청구한다? 매도 청구한다. 그 말을 배운 거잖아요. 그거랑 여기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108페이지인가 109페이지인가 108페이지 보면 있을 거예요. 서부터 108페이지.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거랑. 자, 또 우리 또 내일 특강한 사람 그거 다 거기 있어요. 매도 청구 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매도 청구랑 우리가 어디서 매도 청구는 다르다? 정비법의 매도 청구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있겠고, 여기는 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 깡패 사촌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 권한만 확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여기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그 땅 안에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 땅 같은 국공유지가 있다. 그럼 그들한테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양해했던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인 경우는 가서 그 공유지분의 변경을 가져왔다면 결의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5가지를 갖추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뭐 해줄 수 있다? 건축허가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그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거기 중에서 5가지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도청 뒤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허가권자란 말을 갖다 배웠죠. 허가권의 원칙적으로 누구다? 자, 시장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누가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꼭 조심할 것이 각 시험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조심할 게 얘를 조심하면 돼요. 누가? 창고, 공장은 제외. 건축의 심의 거친 것도 제외. 단 초고층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외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구청장과 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였죠, 여기는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옆 동네에 있는 시장 군수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면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될 거 아니야? 아니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조심하란 말이야. 허가권자 없고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 승인. 오케이. 그래서 거기는 사전 승인입니다. 대한민국에 도지사 허가권자는 한 군데도 없어. 제주도는 자치도니까 자자 붙이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지사 승인받는 건 2가지가 더 있는 거죠. 자, 우선 가장 제일 먼저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한 곳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 자수. 우리끼리 이렇게 자수라고 공부하자고요. 자, 뭐가 있어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 다음에 교주. 자, 교육환경, 주거환경.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지사 공간구역 안에 뭐가 있느냐? 위락과 무슨 시설? 숙박시설. 위락 숙박시설입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요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도지사 지정 공고하지 않은 곳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도지사 지정 공고에서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자, 여기 봐요. 여기는 규모랑 업태에 따라서 오염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규모 업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그 자체가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의 위락시설은 가서 교육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규모 따질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 규모를 따져야 돼.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적어도 안 되면 여기 숫자가 있구나. 숫자 나오는 데는 자수구나. 걔는 규모를 따지더라. 알겠죠? 자, 이래주는 거예요. 교주는 종교잖아요. 그죠? 무조건 따라야겠죠. 무조건. 그러면 따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 업태는 어떻게 될 거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하냐, 우리는. 공주는 여성들 로망. 공주는 며칠만? 2일만 업무하고 자고 논다. 그렇죠? 공동주택. 2종의 일반 업종만, 일반 업무시설만, 자는 데는 숙박, 노는 데는 위락.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져갑니다. 그럼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단 공장 창고를 제외하고 자수로서 도지사 지정 공고한 구역에 위락 숙박시설로 이런 규모를 가지면
교육과 주관경으로서 위락 숙박시도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거는 도지사한테 뭐 받으면 된다? 사전 승인 받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사전 승인에 대한 허가에 대한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뭐가 있냐? 신고란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있냐면,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가름하는 겁니다. 그럼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되지만, 신고로서 허가를 가름한다. 근데, 과거에는 허가나 신고나 별, 진대가 구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리가 무슨 뜻이죠? 유효하게 받아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 한다? 수리. 그래서 유효하게 받아주는 거, 수리를 며칠 내에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까? 5일. 자, 우리 수리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왜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있으니까 물어봤지. 언제 배웠어요, 그러면? 아주 옛날 옛적에. 처음, 저랑 맞는 농지법 때. 농지법에 뭐가 있었냐면,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썰매장에다 지역축제하면 신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신고하면 바로 10일 내 수리해준다. 며칠? 10일. 10일 내 수리해준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수리니까, 214 페이지. 3페이지가 더 정확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면,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뭐도 있다? 신고도 있다. 그래 놨죠, 그죠? 13, 14페이지까지 보면 허가 대상도 있고 무슨 대상도 있어요? 신고 대상. 그 중에 바로 4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 10일. 수리가 며칠? 10일. 여기는 수리가 며칠? 5일. 이렇게 구분한다. 꼭 좀 알아두세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 몇 가지만 알았으면 되겠죠? 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신축은 무조건 허가받는 겁니다. 신축이 아니라 증계제. 왜? 대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바닥 면적 합계 이렇게 해서 85라고 바닥하면 바로 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바닥 면적이 80인데 3계층. 그러면 바닥 면적 3개는 3계층이다. 80인데 3계층이다는 얼마죠? 몇 면적이? 응? 38, 24. 240이잖아요. 그죠? 그럼 신고 대상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대상이야? 허가 대상이죠. 그럼 허가 대상이면 앞서 했던 것처럼 사전 입지 규모 결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응용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에 바닥 면적 합계 그래야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동.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2층짜리가 있다. 그럼 1층에 이만큼 조금 뜯어 고치고 2층에 이만큼 뜯어 고쳐서 이거 합치면 뭐라 그래? 바닥 면적 합계 그래야 되겠지. 알겠죠? 그게 얼마까지? 85까지. 그러면 가서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면적 합계는 얼마까지면 100제곱미터까지 건축하는 거는 알겠죠? 건축물은 건축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럼 이건 건축물이라는 건 건축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3m에 대한 증축 그러면 신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대순하거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데 단 지구 단위는 빼놓고는 여기는 동시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3층 미만이고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효과. 그 다음에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냐는
대수선의 경우에 수선의 경우는 알겠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농사 짓는다면 사자 들어가면 무조건 400일 했어요. 축사, 버섯집에서 4. 창고의 절반만 채운다. 창고는 얼마? 200. 그 다음에 꼭 알아둘 거. 우리끼리 용어 중에 꼭 알아둘 거. 자, 이렇게 우리끼리 공부하자고요. 자, 무슨 공장이라고 공부하자? 오이 공장. 그럼 공장은 자,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오이 공장. 그러면 돼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거다? 신고로서 허가 가능이다. 그 얘는 얼마에 가서 착공을 해야 될 거냐? 얼마나 착공하는 거죠? 1년. 단 1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연장해 줄 수 있다? 1년. 그 밑에 있어요. 쓰지 말고 136배 제일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그럼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뭐죠? 효력을 상실되는 겁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면 이제 매도 청구가 있죠. 아까 봤죠. 매도 청구는 아까 보면 여기 8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가 때 80%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리 뭐로서 한다 그랬어요? 시가로서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져. 만약에 행불자가 됐다 그럼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 경과 되면 30일 법원에 공탁하면 그것 역시 똑같은 것이 된다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건축 허가 거부 취소가 있죠. 자, 봐봐요. 거부는요 원래 건축 허가는요 기속행위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행위? 기속행위. 기속행위라는 뜻은 신청을 했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반드시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원래 그걸 기속행위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거부할 수 있어서 이걸 갖다 살짝 기속재량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거부가 가능해서 거부가 가능해서 오늘날은 이제 뭐냐 기속재량행위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칙은 기속행위나 마찬가지야.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근데 이때 요 재량에 속하는 건 딱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심의 걷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속이나 마찬가지야.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하나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자 여기는 교주 교육과 주거 그래서 교주 자 교육과 주거관계에서 위락 숙박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업지역이다. 앞에 학교가 있다. 그럼 그것도 숙박시설 지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제지구와 자연재해. 그래서 방자 여기는 자연재해지구인데 뭐가 문제될 거냐. 가서 상습적인 침수가 되는 곳에다가 지하층을 두겠다는 얘기는 사람 수장시켰던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거부한다. 그럴 때 다 건축연에 뭘 거쳐 득돼 있어요? 심의. 건축연에 심의 거쳐서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비교를 또 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건축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건 건축법이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뒤에 거는 주택법, 앞에 거는 건축법. 그 얘는 허가 받았으면 가서 착수를 몇 년 내에 하는 것이냐. 자, 얘는 몇 년 내? 2년. 단 3년짜리도 있어요. 공장 같은 건 몇 년? 3년 내 착수. 그 다음, 여기 사업계획 승인 얻었어요. 자, 착수를 몇 년 내? 너무 빨리 갔어요. 여기. 잘 몰라요? 자, 이쪽은 앞에 거는 건축법이고 이거는 주택법이란 말이야. 아직 안 배웠어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물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5년. 또 5년 플러스 2년씩 나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분할해서 하면 공구별로 하면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는 2년 내, 여기는 몇 년 내? 5년 내.
그럼 여기 봐요.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여기는 뭐 한다? 취소 must. 반드시 취소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거 외에 여기는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취소사유 중에 이거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냐? 착공을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렇죠? 또, 자, 우리가 착수 전에 소유권이 상실됐어요. 공경매에 의해서. 그래서 6개월 내 회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뭐 한다? 취소해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자 봅시다. 이쪽은 자 5년 내 착공하지 않았어. 여기 5년 내 착공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되겠죠? 취소 can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취소. 여기는 차이가 must, can이야. 여기는 개별 건축물이고 여기는 단위 건축물이잖아. 믿고 신뢰한 자가 있잖아요. 입주의 정자.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안 했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내 하는 거는 2년 내. 왜? 이미 앞에 했기 때문에 뒤에 건 안 해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여러 차례 강조하니까 꼭 아셔야 돼. 두 가지 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자 137페이지 제 밑에 있죠. 2년 내 공작은 몇 년? 3년. 일단 또 그럼 사람이 공작을 착공할 거 아니야. 완료가 불가능한 반드시 취소. 또 우리가 착공 전에 공경매 소유권이 상실돼 가지고 몇 개월 내? 6개월 내 회복하지 못한다면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 우리가 건축 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 있고, 건축 허가 받았으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차례 출제됐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과 관련된 것은요,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군데가 제한과 관련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제한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뭐라고 배웠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래서 높게 수문 지기도. 그래서 높게 수문 지기도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기도는 그렇죠. 최장 5년. 그러면 지기도만 2년 이내 안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건 55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체가 나오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93페이지인가요? 거기서 배웠죠. 자, 뭐라냐면, 제한하는 데 있어서 소급행위 제한. 소급행위 제한.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냐면 3년 플러스 1년에서 1년. 그래서 뭐가 있어요? 비경제적 건축을 갖다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3년 플러스 뭐죠? 1년에서 1년. 근데 여기는 잘 봐요. 여기 제한은 지금도 보면 제한은 자 우선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보면 여기는 대표적인 국토장관이 할 수 있어요. 국민 경제상 요구라든가 경제라든가 국민 경제상이라든가 기타의 요청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한다. 그러면 누굴 제한할 수 있냐면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제한할 수 있냐? 시도지사가 지역 계획 등과 관련됐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하는 거예요. 구청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제한할 때는 뭐가 있느냐?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면 그걸 갖다가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공고하도록 하는, 공고는 누가 공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 전하면 꼭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지 마세요. 허가권자한테 공고하게끔 하는 거예요. 공고는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얘가 여기 국토장관이 통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얘도 허가권자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공고는 누가 알아? 허가권자가 알아. 네?
그러면 제한기간은 여기는 2년이고 플러스 1에 안에서 몇 년? 1년. 근데 갑자기 어디가 또 3년인지 1년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세 가지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뭐예요? 시도자가 지역계획 등에 의해서 시장구청 제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보고한다? 즉시 보고. 그럼 즉시 보고했으면 요게 과하다고 하면 해제를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 자체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과 관련된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55페이지하고 93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138페이지 요 세 가지 제한 이렇게 근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냐?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임시 건축물로서 얘도 허가가 있겠고 신고가 있는데 누구한테 한다? 대장 소관청한테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대장 소관청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가설 건축물에서 허가 대상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어요? 응? 국토계획법에서 배우세요.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그래서 1단계에서 보면 2년 내 미집행됐다. 그렇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몇 년을 기점으로 하죠? 3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를 갖다 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알겠죠? 그거 배웠잖아요. 37페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는 결국 뭐와 관련돼 있어요?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그 부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건을 갖췄으면 반드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바로 뭐냐? 4층을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 몇 층까지 질 수 있다는 얘기야? 3층까지. 그 다음 또 거기면 그 밑에 거를 보면 여기 도시공격 시설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요건이 있죠. 자, 뭐랬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철골 콘크리트가 아닐 것, 또 분양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 보니까 간선시설 공급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얘나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허가든 신고든 3년이야. 그럼 여기 신고 대상은요, 이 도시공격시설부지 외의 것은요, 다 신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 됐든, 견본주택이 됐든, 알겠죠? 이런 거, 흥행, 반망, 이런 걸 위해서 한다면 무조건 다 무슨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얘나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근데 연장하겠다, 그러면 만료 30일 전에 대장소관청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통보해 주면 허가 대상은 며칠 내? 14일 내 허가 신청하면 되겠고, 신고 대상은 며칠 내? 7일 내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하나만 여러분 써주세요. 여기 신고 대상에는요, 규모랑 관련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규모랑 관련. 그것다 지금 제가 안 썼습니다만, 그게 나올 항소설도 있단 말이에요. 규모랑 관련된 애들. 그럼 규모랑 관련됐다 그러면요, 경비용 가설 건축물, 경비, 도난 화재 이거 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로가 돼야 돼요. 10제곱미터 이하 경비용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흡연실 같은 거 있잖아요. 흡연부스 있잖아요. 자, 그래서 흡연실 같은 거는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농사 관련된 건요, 커야 돼.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 농사. 그럼 여러분, 견본주택은 규모 따질까, 안 따질까? 모델하우스, 어떤 데 엄청 큰 데도 있고, 어떤 작은 데도 있잖아. 규모 안 따져, 그런 거는요. 그래서 경비용은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흡연실은 50,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건 100제곱미터 이상. 신고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용 승인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사용 승인은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건축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비교할 것이 우리가 사용 검사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 사용 검사.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같은 의미야. 따지면 준공 검사,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다 같은 의미야. 근데 대개 보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앞에다 사용자를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얘와 얘는 구별하기 위해서 승인과 검사로 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다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냐? 여기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을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러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주택법적인 바는 뭐였어요? 주택법은 사업계획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됐죠?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그렇죠?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이니까 여러 건물이 되면 하나 건물은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검사 받으면 사용 승인이 의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받았다고 사용 검사 된다는 말이 안 되지. 하나 건물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사용 승인을 하면 7일 내에 허가권자가 검사하고 나서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조례가 정하면 요게 필요가 없어요. 7일이라는 검사가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 없다? 검사.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용 승인해 주는데 7일 동안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떡하죠, 우리?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요? 임시 사용하면 되죠. 아무 소리 없으면 임시 사용이야. 그 다음에 또는 자 임시 사용 승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특히 우리가 왔을 때 2년이고 플러스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어요.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조건부로 할 수도 있어요. 조건부는 바로 뭐냐? 식수, 조경 등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조건부로 할 수 있다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랑 구별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는 주택법상인데 주택법상은 15일 내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법 며칠인데? 7일. 주택법은 15일. 자, 하는데 여기는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고 국토장관이 한 것만 이 아저씨가 한 것만 국토장관한테 받는 거예요. 여기는 허가권자한테 받고 허가해준 사람한테.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왔을 때 여기는 뭐가 있을 수 있냐? 임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임시 사용은 어떤 경우냐? 구획별, 동별 임시 사용할 수 있어요. 구획별, 동별. 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별인데 단 이것이 우리가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도 가능하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이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거는 잠시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